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시험 때까지 여러분 그 부동산 세법을 책임질 노철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이제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죠? 2차 과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시법하고 한 과목이고 몇 문제 나와요, 세법이? 16개 나와요. 16개. 일단 그래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한 10개 맞겠다. 목표가 남은 시간에 이제 1차 열심히 하시고, 알았어요? 또 2차 같은 경우 공법이 내용이 많고 어려우니까 거기다 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자, 일단 2026년은 무슨 해예요? 합격해. 그렇지. 아우, 잘하시네. 합격해요. 말해라 그러면 안 돼. 아셨죠? 말하긴 한데 우리는 시험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합격입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은 OT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OT는 이제 중개사 합격자 현황 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 세법 공부 방법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니까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 목표 점수하고 공부 방향, 점수 몇 점 맞나에 따라서 공부 방향이 달라질 텐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험 때까지 이제 강의 계획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네. 너무 빨리빨리 가네. 네. 시험 합격자 현황은 봐보세요. 일단 1차, 2차로 구분되고 있는데 1차가 합격률이 한 15, 낮게는 15%, 그죠? 낮죠. 15%니까 100명 중에 15명 합격하니까 되게 20% 가까이. 지금 올해 여러분 시험 몇 회예요? 37회고, 그죠? 2016이 37회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23%였어요. 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되게 시험은 한 해는 어려우면 다음에 쉽고, 또 시험을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감안하시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2차는 이제 1차 걸러내고, 그죠?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30%밖에 합격을 못 해요. 2차도 없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열심히 해야 한다. 쉽지 않다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현황은 나이대에 따라서 쭉 보세요. 여러분 몇 대예요? 나이대가 40대, 40대, 50대라겠죠? 60대세요? 네? 오, 훌륭하시네. 네, 60대. 근데 이제 봐봐요. 30대, 40대까지는,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아니, 20대, 30, 40대가 30%, 그죠? 50대가 좀 떨어지죠. 60대도 더 많이 떨어지죠. 왜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나이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죠?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예? 지금 50대입니다. 만 50대로 하실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얘는 이제 세법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일단 시험 보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 해요. 그죠? 이거 모르죠, 여러분이. 그죠? 이거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과목도 많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고, 세법만 하더라도 공부하기에 따라서는 한두 것도 없거든. 그래서 시험이니까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뭘 볼지 안 볼지 판단 못 하죠. 이것도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것이 이거야. 반복이에요, 반복. 알았어? 예? 반복이 합격이에요. 반복이 실력이고요. 알았어요? 실력이 합격이잖아요. 반복만이 답입니다. 꼭
계속 반복해 주시고, 여러분 할 일이 이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울 텐데요. 세법은 이제 세금에 관한 법이거든요. 세금을 배워요, 세금을.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과 관련 조세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조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배운다 아시면 되고, 그게 이제 지방세가 3개 배우고요. 국세 3개를 배워요. 지방세는 취득세 들어봤죠? 취득세. 또 등록세 들어봤어요? 예. 재산세를 배웁니다. 그리고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약에서 앞으로 종부세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론은 뭐냐면 총론은 모든 조세의 공통입니다. 공통을 다루는 내용이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은요 거의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37회 여러분 학교 갈래 올해를 예상해 보면 총론은 일단 2문제가 예상이 돼요. 2문제. 그 다음에 취득세가 되게 2-3개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1문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역시 취득세만큼 중요해요. 2-3개 나오는데 얘는 2문제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계속 2문제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1문제인데요. 이건 종합소득세 중에서 우리가 배울 세는 종합소득 6가지 세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업소득을 배워요. 이자, 배당 등 잔뜩 있거든요. 이 소득 중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임대업자만 한정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게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몇 문제 나와요? 5개 나오죠. 가장 중요한 세가 얘입니다. 얘 자리야예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취득세 배우면요. 등록세가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더 가까워요. 얘는 재산세가 엄마고 이 종부세가 아들입니다. 모자지간이에요. 재산세에서 낳은 자식이 뭐예요? 재산세가 낳은 자식이 뭐예요? 종부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면 이거 잘 알 수 있고 공부할 때도 아예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해.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역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방금 출제 경향 정리해보면 총론에서 2개 그 다음에 지방세 3가지 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가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종부세가 국세라는 거 종부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요. 문제 유형은 일단 법이기 때문에 법령 문제가 일단 나옵니다.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적용된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사례라든가 세금이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낮아요. 많이 나오면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고로 작년에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쉬웠습니다. 세법도 다른 과목도 좀 쉬웠다고 들었는데 세법이 좀 그 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올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되게 이렇게 나와요. 기본 문제로 그죠? 6개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난이도 3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목표 점수가 이제 정해져야죠. 자, 목표 점수는 몇 문제라고 그랬어요? 10개. 절반 맞겠다. 아니, 절반이 아니라 10개. 한 60점 맞겠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반타작 8개 맞겠다가 되고. 알겠죠? 모델 8개, 10개 맞겠다. 강의 들어보면서 이제 들을만 하잖아요? 하고 좀 세법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잘 들리거나 하면 이제 12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꽝이죠.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기본 문제 맞고. 그죠? 난이도 중간 해당된 문제 한 절반 맞으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가까이 버려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까지 합격을 하려면, 그죠? 이제 시험 보려면 문제 풀어야 하잖아요. 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문제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예요. 예? 다른 것부터 마찬가지 이야기는 기출문제가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해가지고 또 문제가 나와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 뭔가 문제를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대개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모두 시험에서, 그죠? 기본이 돼요. 이거 알고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예상 문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그죠? 시간 정해놓고, 그죠? 모의고사를 봐야 하고요. 모의고사는 반드시 치러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좀 된 다음에 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해요.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도 보겠지만 다른 학원이라든가 예, 통해 그 모의고사도 할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이제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과목별로 또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그죠? 자기에 맞는 방법을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그 내용을 이해를 알아야죠. 그리고 암기를 해야 암기를. 그죠? 책 갖고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쨍짜리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암기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그럼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는 뭐 하려고요? 암기하기 위한, 그죠?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이해한 단계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질문을 하셔야 해요. 했었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도 새삼스러운데, 아무튼, 질문하시고, 예, 상관없이 아무거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요약을 해야 합니다. 그죠? 핵심 키워드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하면 좋아요. 예? 강의 듣고 혼자 정리하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따로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이거 하시면 합격 노트라고 해가지고 요약집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따로 시간 내서 안 해도 된다. 물론 이제 자기 공부 스타일상, 성격상 또 자기가 꼬박꼬박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시면 하시고, 예, 하시고. 예. 올라간 유인물 있죠. 올라간 유인물이 결국 이제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이게 이제 전체 범위를 다 정리한 겁니다. 한 60페이지 될 거야, 이게. 예?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합격 노트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거야. 아시겠죠? 이거 기본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 공부할 요약집은 몇 페이지요?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왜? 많아? 그럼 이것만 해요, 이것만.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예? 이것만 해도 절반 맞을 수 있으니까. 아시고. 팔자가 좀 커가지고,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암기를 해야 하는데, 또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강조하고요. 어차피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한번 암기하고 잊혀지면, 다음에 재생할 때, 그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될 텐데요. 문제풀이 할 때 하나 또 체크할 것은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주세요. 예? 오답 노트. 이건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틀린 걸 또 틀리고, 그죠? 실수한 걸 또 실수한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써놔야 해요. 알겠죠?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몰랐는지, 뭘 실수했는지를 써서 그 똑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그죠?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고, 처음에는 오답 노트가 많겠죠. 많은 분이 모르니까. 다만 이제 이걸 줄여가야 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오답 노트가 많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는 이제 몇 장 안 되지. 그죠? 내가 자주 틀리고 헷갈리고 하는 것들만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줄여가서 이제 시험 직전에 이거 보면서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험 때까지 강의 진행은 여러분 지금 1월, 2월이잖아요. 이제 다른 학원들은 이제 빨리는 작년 12월 과정도 있었는데 1월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예? 열심히 하셔야겠고, 기본서 가지고 이제 하고, 또 3, 4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 좀 더 범위를 더 넓혀서 할 거고요. 뭐 생각같아서는 학종 노트를 아예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아예 이제 학종 노트만 가지고, 심화 과정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좀 이게, 다르게 강의를 진행해야겠네요.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2번 해가지고는 전 범위를 못 돌리니까 3개월에 하는 걸로 해서, 그죠? 강의를 한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2번도 가능해요. 이제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죠? 훨씬 수월하니까. 그때 가서 또 이야기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풀이를 해야죠. 당연히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만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원별로 푸는 거예요. 전범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로 시간 정해놓고, 그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특강도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달, 10월, 지금 시험이 언제인지 아셔요? 10월 말이야. 10월 24일이 아니야. 다행이죠. 일주일 벌었죠. 작년에는 10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개 10월 24일로 예상했는데, 31일로 일주일 벌었어요. 시험 막판 가면 일주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튼 10월 말에 10월 달에 이제 쪽집게 특강이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겠죠? 일본어 끝나 이거? 키십니다. 네. 더 탈까? 네? 답답하다. 아니요, 커야지. 나는 추면 돼요. 빨간 거 눌러요? 네. 자, 그럼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조세의 공통 내용을 다룬다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2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총론은 실은 모든 조세의 공통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전체 내용을 좀 알아야 이해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그냥 가볍게 보고, 전체 세번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보면 이해될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이 총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 공부할 내용을 일단 세금을 배우는 거니까 세금이 뭔지를 알아야죠. 조세의 정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요. 가볍게. 이건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조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데 이미 배워버렸네. 뭐예요? 부동산 관련 조세는 몇 가지예요? 6개죠. 취득세 3개, 아니, 지방세 3개, 국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지방세로서, 그죠? 공부할 세고, 국세로서는요, 종합부동산, 정부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그죠? 우리가 공부할 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법을 배운다는 말은 세법 규정을 배우는데요. 세법 규정은요, 모든 조세가, 세법 규정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 체계는요, 일명 과세 요건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과세 요건이라는 규정하고 납세 절차 규정으로, 이게 안 나오는구나. 납세 절차라고 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미리서 세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미리 배울 겁니다. 모든 조세 공통으로 미리 이걸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모든 조세 공통인데요. 세금이, 그러니까 납세의무 일생을 배우는 일생을. 납세의무가 언제 태어나고 성립하고 또 확정돼서 소멸되는지 죽는 이야기죠. 세금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세는, 취득세라는 세는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확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세금 돈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정하는 게 확정이에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확정되냐가 정해졌어요. 확정은 세금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민주적으로 내가 내 세금을 정할 수도 있어요. 신고에 의해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야? 과세권자가, 아니,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해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모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가 확정해라. 내가 확정해 줄게.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걸 구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소멸하겠죠, 당장에? 납부하면 소멸하겠죠? 예? 납부 이제 포함해가지고 소멸 사유를 좀 알면 돼요. 소멸 사유. 납부 포함해서 소멸 사유를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고요. 이게 총론에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날려도 예름은 좀 잘해달라. 예.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이제 불복 절차인데요. 세금에 대해서 모두세 공통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모두세 공통.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나는 100만 원 생각했는데 200을 막 내래. 그럼 그냥 꼭 참고 낸 게 아니라 불만해야지, 그죠?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 절차를 이제 배울 겁니다. 모두세 공통으로.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은 그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등 서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한테 보내고 언제까지 보내고, 그죠? 어떤 방법을 보내고 이런 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이 모두세 공통으로 우리가 공부할 총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다. 아셨죠?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하다 하시면 돼요. 자, 조세의 정의와 특징인데요. 가로하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예요. 예? 굳이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요약 유물이죠. 이게 거의 이 내용이 거의 요약이 돼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걸로 정리하면서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시든 하셔요. 예. 유물 가지고 정리합시다. 예. 자, 일단 정의를 해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요. 우리만이 아니라 법인도 납세금을 친다는 건데요. 이때 핵심은요.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이 법률이 바로 세법이고요. 이 법률이 세법이고 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가 없대요. 네? 내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나한테 따로 뭐 해준 게 없다. 이게 반대급부가 없다. 보상이 없다. 네. 해준 거 없죠? 네, 세금 냈을 때. 그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강제로 징수예요. 안 내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알았어요? 세금 걷어갑니다. 네.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자, 일단 이 금전이란 말은 돈으로 낸다는 건데요. 원칙이 돈으로 내는 거죠. 미리 알면 이 납부 방법은요. 납부 방법을 일단 금전으로 납부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낼 수가 있어요. 물납. 네? 물납.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물납이 있습니다. 이 금전 납부는요. 우리가 아마 신용카드 등으로 낸 것도 포함합니다. 금전 납부 안에는 포함이 되고. 물납은 이제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겠어요? 예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공부할 이 6개 세가, 그죠? 물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있어요. 재산세만 물납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 부동산에 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물론 허가받아서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물납이 있다 정도, 재산세가 있다더라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납부 방법은요, 일시납이에요. 원칙이. 일시납 한꺼번에 냅니다. 다만 뭐예요? 역시 예입니다.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해요? 나눠낼 수 있는 분납이 있어요. 분납. 풀네임은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약에서 분납. 역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가 뭐 있다면, 그죠?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공부할 세, 자, 물납은 뭐가 있다고 공부할 세 중에? 재산세가 있대요. 재산세가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분할 납부, 분납은요, 재산세 기본이고요. 재산세 나면 항상 그 아들,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종부세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론 소득세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이제
얘도 배우겠죠, 이제. 그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볍게 설명하면,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는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3개월이에요. 납기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종부세는 그 아들이거든요. 기간이 길까요, 낮을까요? 짧을까요? 길겠어, 짧겠어? 왜 길까? 네? 왜 길 것 같아? 이해를 좀 해야 해. 그냥 암기로 하면 절대 안 돼. 할 게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한다고. 종부세가, 자, 둘 다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해요. 둘 다 요건은. 근데 이제 분납 기간이, 재산세는 납기 지나서 3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더 길겠어요? 짧겠어요? 길겠어요? 왜요? 라고 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들이긴 하지만, 뭐예요? 종부세가 기간이 길어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나눠내고, 낼 세금이 많으니까 물납이 인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종부세는 2배예요.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 이게 시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분납이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는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분납 기간이 길까 짧을까? 네? 길겠어요? 왜요?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분납 기간이 짧아요. 2개월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익에 남은 금액에 세를 내는 거예요. 오, 대단합니다. 양도세는 돈을 벌었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 보유세예요. 그냥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이지.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얼마 벌었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내는 세가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얼마큼 벌었어요? 세금을 1,000만 원 초과할 만큼 번 거야. 번 게 3만 원이 아니야. 번 돈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을 낼 만큼 번 거라고. 돈이 있잖아. 이 사람 그래서 뭐야? 2개월 이내에 빨리 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배경이 있어요. 그냥 땡짜로 외우기로 한 다음에 하도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시고. 알았어요? 저도 강의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세법 규정을 봅니다. 세법, 이건 이제 계속 읽어 할 거야. 보세요. 취득세를 공부한다. 그럼 뭐예요? 취득세를 공부한다. 뭘 공부해요? 취득세 과세 요건 규정과 납세 절차 규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재산세, 등록세를 배운다. 뭐예요? 과세 요건 규정 4개하고 절차 규정 3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재산세를 공부한다. 종부세를 공부한다. 양도세를 공부한다. 다 뭐예요? 이걸 공부합니다. 이것을. 어떤 규정은요,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떤 간단하고 할 거예요. 어떤 건 중복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을 볼까요? 세법에 이것도 정해놨어요. 자, 이 4가지 과세 요건 규정은요, 이걸 충족하면 뭐예요? 과세하겠다는 거지. 이걸 충족하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이게 과세 요건 규정이고요. 이걸 충족하면 납세 의무를 진다면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어찌 하겠어요? 이행을 해야겠죠. 그죠? 그 절차 규정, 납세 의무 이행 절차 규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자, 과세 요건 규정은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인데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법에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법에 취득세를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법에 취득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과세 대상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취득세를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가 되게 과세 대상이 보입니다. 취득세는 그 무슨 세야? 취득하면 과세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를 지기 싫으면 어쩌면 돼요? 취득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을 안 하면 되는 거. 이런 의미야.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세한다고 법에 돼 있다니까. 그래야만 과세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뭐겠어요? 누가 내는지. 그죠?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정해놨어요.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지만 개인과 법인이, 그죠? 다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요. 자, 세금은 돈으로 내잖아요. 그죠? 얼마를 낼 것인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얼마 내라라고 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는요.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얼마를 내냐는요. 얼마를 내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세는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뭐예요? 세금을 계상하게 돼요. 모든 세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계산, 나왔다. 이 산출세이라 그래요. 과세표준과 세율로 얼마 낼 것인지를 정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엇에 해당하고, 그죠? 그 무엇에 해당하고, 누구에 해당한 사람이 법이 정한 그 얼마의 세금을 내야겠죠? 네? 이제 절차입니다. 법에. 첫 번째, 납부 방법. 말 그대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크게는 두 가지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뭐예요?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라고 해요. 신고 납부. 자진해서 내가 내는 거죠. 이거 신고 납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과세권자가 알아서 뭐예요? 때가 되면 나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이걸 보통 징수라고 해요. 자, 납부란 말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이죠. 납부. 우리가 내는 걸 납부라고 하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입장에서는 이 납부를 뭐라 그래요? 징수라 그래요. 우리는 납부, 과세권자는 징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법,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세는 뭐라고요? 과세권자가 뭐예요? 때가 되면 고시서벌에 가서 세금을 그죠? 걷어가는 징수 방법이 있어요. 보통 징수.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 낼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네? 정해놔야죠. 그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고 등록세는 언제까지 내고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고 다 납기가 돼 있다는 거지. 그걸 배울 거라고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납세지에 어디에 낼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응? 어디에 낼 것이냐. 응? 어디에 낼래. 여기서 문제는요. 국가는 몇 개예요? 국가는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국가는 과세권자 하나야. 국가니까. 그리고 세금을 내는데 내기 편한 곳으로 가면 돼. 그냥 다 국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주소지를 주는 거예요. 내기 편한 곳으로. 네가 살고 있는 세무서에다 내다가 돼요. 국세는 뭐라고요? 내기 편한 곳으로. 문제가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몇 개예요? 몇 개라고 하면 다 세고 하면 안 돼. 크게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면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죠? 구미가 어디? 도가 무슨 도야? 경상북도죠. 경상북도에서도 부과할 수 있고요. 알았어요? 구미시에서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역이냐 기초냐를 구분해 줘야 합니다. 이걸 누가 챙기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서 부과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도지사가 경상북도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세가 있는가 하면요. 이번엔 뭐예요? 세에 따라서 지방세는 뭐예요? 누가? 구미시장이 걷어가지고 구미시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세가 있대요. 이건 법에 그냥 정해진 거니까 따로 이유가 없어요.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세 가지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걸 구분해 내야 합니다. 따로 단순 암기예요?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암기. 미리 알려드릴게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요. 큰 쪽으로 갑니다. 광역입니다. 그러면 도예요? 시군이에요? 도죠. 그 다음에 저희 준에서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가 광역이고 그 아래 자치구가 그죠? 기초죠. 그러면 뭐예요? 취득세는 뭐예요? 그럼 광역이 어디냐고? 특별시, 광역시라고. 알겠죠? 특별시, 광역시냐, 구냐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세예요. 약에서 이제 특방세라 그래. 특방세. 특별시, 광역시세. 지방세 이걸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냐, 시군이냐 뭐예요? 도에서 부과한다 그랬죠? 취득세는 도세라고 도세.
시군에서 부과한다면 시군세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단순 암기니까 재산세는 작은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작은 쪽으로 가요. 그럼 뭐예요? 도예요, 시군이에요? 구미시. 시군이에요, 시군. 시에 준하는 군, 시군세라고 그래요.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세냐, 구세냐 뭐예요? 구세가 되는 거예요. 예? 서울에 자치구가 25개가 있거든요. 광역시는 구가 있죠. 예? 대구나 광역시는 구가 있다고. 예. 그 다음에 행정구는 아니에요. 자치구랑 뭐냐면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우리 6월달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구의원들 뽑으면 돼요. 구의원. 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구가 자치구예요. 일반 행정구는 행정구는 아니에요. 편의상 이제 행정구가 있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세도 정해졌겠죠. 등록세 이렇게 정해졌어요. 도냐 시군이냐 하면 도예요. 도. 네? 도하고 시군 따지면 도인데 특별시냐 광역시냐 하면 이건 뭐냐면 구예요. 구. 특이하죠? 아예 큰 쪽 작은 쪽 하면 암기하기 쉬운데 등록세는 어떻게 되다고요? 도냐 시군이냐 하면 도고. 알았어요? 특광이냐 구냐 하면 뭐예요? 구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큰 쪽 됐죠? 재산세는 작은 쪽 됐죠? 등록세는 뭐라고요? 도고 구예요. 영어로 개가 뭐예요? 영어로 개가 뭐냐고. 도구죠, 도구. 그래서 등록세는 개처럼 정해졌어요. 알았어요? 등록세는 개처럼 정해졌어요. 그래서 도세고 구세, 도구세예요. 암기 되셨죠? 단순 암기니까 암기하시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공부한다. 하셨죠? 예. 취득세 배운다. 뭐에 대해서 과세하고 납세무자가 누구고 얼마를 내고 과표와 세율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고 어디까지 내고 어디에 내는지를 배웁니다. 자, 그럼 이 규정들을 좀 더 봅시다. 좀 더. 자, 과세 대상은요. 과세 대상은 굳이 정의를 하면 조세 부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요. 개념 중에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세력은 뭐냐면요. 그냥 막 부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담세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담세력이 있는 것에 그죠? 뭐가 있어요? 담세력이 있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됩니다. 그럼 이제 담세력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니까 당장에 봐봐요. 느낌이 오면 돼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할 만합니까? 그죠? 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세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세가 재산세와 종부세예요. 그죠? 그렇죠?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한 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돈을 벌면 과세할 만한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행위를 하면 과세할 만하대요. 어떤 행위를 하면 과세할 만하대요.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세가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그렇고. 취득세가 취득이거든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생각하기에 취득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취득은 아무나 못해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등록세도 뭐예요? 그 등록이라고 하는 그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셈입니다. 아무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등록하면요, 등기가 포함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니까 오히려 등기에 우리가 가까운데 법 자체가 등록 면허세라고 하고 있고요. 이 등록 안에 등기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는 등록은 항상 등기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행위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뭐예요? 그 과세 대상의 귀속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담세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뭐예요? 방금 재산은 그 재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을 얻은 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법인도 납세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당연히 법인보다는 뭐예요? 개인이 더 중심으로 나와요. 시험에 개인을 더 중시한.
그다음 하나 할 뜻은요, 소득세는요, 미리 할게요. 소득세는, 이 소득은요, 개인이 얻은 소득하고 법인이 얻은 소득을 구분합니다.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요, 세금 이름이 소득세예요. 법인이 소득을 얻잖아요. 이때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는 무엇의 약자야? 앞에 개인 소득세 약자입니다. 알겠어요? 약에서 소득세 하는 거예요. 개인 소득세예요.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 약자예요. 그리고 이 소득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무슨 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네? 지금 소득세가 하나 더 있어요.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배워요. 종합소득세 일부를 배워요. 종합소득세 다 안 배우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이 그중에 사업소득. 사업 중에서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것만 부분적으로 배워요. 한 문제가 나온대요. 일부를 배워요. 아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죠.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개인도 법인도 취득세를 내는 거고. 알았어요?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다 뭐예요? 개인, 법인 다 납세임을 진다면 이 종합소득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개인만 지는 거예요. 개인만. 알겠죠? 그게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는 우리가 공부할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법인세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은 뭐예요? 세금 계산 요소라고 그랬죠. 모든 세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그 산출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는 그 과세 대상이 가지는 담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담세력이 크면 많이 내야 하고 작으면 적게 내야겠죠. 그 담세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이 측정하는 방법이요. 수단이 가액도 있지만 수량도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고요. 등록세는 그 등록할 물건 가액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라면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자산세는 자산 가액. 종부세도 그 부동산 가액.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 가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수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량이. 자, 우리가 안 배우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배기량 시시로 내요. 시시로. 그래서 꼭 가표는 가액만이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수량도 가능하고요. 자, 미리 압니다. 우리가 공부할 세 중에 등록세도 거의 대부분이 가액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세는요, 가액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가액, 아니, 수량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미리 알려줄게요. 등기 중에요, 안 중요한 등기가 있어요. 등기부에다가 권리를 싣는 게 관련된 세금 등록세인데요. 별로 안 중요한 등기가 있어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뭐 전세권 등을 설정한다든가 해서 중요한 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있어요. 소멸시키는. 네? 소멸시키는 등기가 뭐야? 일명 말소등기라고 그래요. 말소등기는 권리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적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소, 이해되시죠? 네. 키지? 그래서 얘는 여기 건당으로 매, 건당으로. 과표가 뭐가 돼요? 건이 돼, 건이 돼. 그리고 건당 6,000원에 가볍게 모셔. 싸게 모시는 겁니다. 건당 얼마예요? 6,000원. 그래서 가액도 있죠, 뭐요? 수량으로 과표가 정해지나 아시면 되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율은 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표에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는 부분인데, 자, 가액이면 비율이, 그죠? 곱해지는 거고요. 수량이면 금액이, 그죠?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하면 율자가 보이니까 비율만 생각하기 쉬운데, 뭣도 가능해요? 세율도 있지만, 비율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액이면 비율이지만, 뭐예요? 수량이면
금액이 세율이에요. 그래서 건당 얼마요? 6,000원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요. 건당 6,000원. 저 건당 6,000원이면 말소는 집이든 뭐든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거기 말소시킬 때는 건당 대도시든 식으로 네? 똑같은 대도시든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봐요. 과표에다 세율급에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면 세율은 뭐라고요?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취득가액이 100억이잖아요. 취득세가 100억, 취득세가 취득가액이거든요. 그 100억 주고 샀어요. 네? 100억 주고 사는데 돈 주고 샀어요. 매매로. 그러면 몇 프로 나오냐면 뒤에 배울 거예요. 4%가 나와요. 4%예요.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예요? 돈 주고 산 게 매매잖아.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예요? 4%예요. 외워야 합니다. 돈 주고 샀잖아. 사자가 보이죠? 그래서 4%예요. 4% 암기됐죠? 기본을 알아야지. 아, 부동산을 지금 돈 주고 산 매매로 샀다고 몇 프로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뿐더러 공부 한 번 더 합시다. 그 산 부동산이요. 농지야, 농지. 농지를 사서 돈 주고 그럼 좀 깎아줘야겠지. 그래서 농지는 3%예요. 삼농사를 짓다 생각합니다. 네? 그 농지에 뭐라고요? 삼농사 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외웠죠? 4% 3%? 안 잊어버리겠죠? 지금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수량은 앞에 등록세 말소 등기를 예를 들면 뭐라고요? 건당으로, 그죠? 건당으로 과표가 정해지고 건으로 일건마다 건당 얼마가 세율이 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예요?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세는 가액이라면 100억에 매매로 사면 4%니까 얼마의 세금이? 4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내용이 복잡하고, 그죠? 또 계산이니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잘해야 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세율의 종류입니다. 세율의 종류. 실제 됐으면 말해요. 실제 됐나요? 안 됐나? 몇 시에 시작하지 모르겠 아직 안 됐죠? 실제 안 됐죠? 실제 됐어요? 20분 시작했어요? 그럼 쉽시다. 쉬었다 합시다.